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화를 그냥 보고 재밌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또 탐구해보고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활동을 안내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학부모 선생님들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영상을 아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책으로 배웠다면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영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책도 읽어야 하지만 영화도 읽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영화가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이해하고 또 영화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저희가 애니메이션에서 표현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영화 속에 우리가 몰랐는데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화를 보고 나만의 생각으로 그 영화를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화 읽기를 잘하는 사람은 영화를 나중에 만들 수 있어요. 카메라 앵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뭔지 아는 친구, 카메라가 비추는 장소라고 있어요. 카메라가 보는 시선, 네, 카메라가 보는 시선에 정답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어디서 보는지, 앵글은 각도란 뜻이거든요. 카메라가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더 넓게 보느냐. 첫 번째, 뭉치가 막 도망가던 그 장면이죠. 자, 카메라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보고 있네요. 누구의 시선 같아요? 사람. 그 사냥꾼, 개사냥꾼의 시선이죠. 이거를 우리는 하이 앵글이라고 불러요. 높은 데서 이렇게 쳐다보는. 자, 두 번째는 누구죠? 우리 개사냥꾼 아저씨죠. 카메라 시선이 어디에 있나요? 아래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로우 앵글이라고 해요.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봐요. 하이 앵글하고 로우 앵글이 어떻게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뭉치가 굉장히 소외되고 되게 작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로우 앵글, 아래에서 보니까 우리 개사냥꾼이 어떻게 보여요? 엄청 무섭고 크게 보이죠?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그 어떤 대상이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보여질 수 있죠. 마지막에 버드아이뷰는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앞에 첫 장면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넓은 새로운 어떤 자유의 땅을 발견하는 그때도 이 버드아이뷰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의 시선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했구나, 이거를 함께 보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강을 이어가게 된 임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영화를 한번 읽어볼 거고요. 또 영화를 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버려진 동물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유기동물. 오늘 보신 영화는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반려동물이 없지만 나는 반려동물 키우고 싶어. 손 들어볼까요? 엄청 많죠,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는 건 사실 쉽지 않고 또 나쁜 어른들에 의해서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마리의 동물들이 유기될까요? 매년 10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이 기류의 뭉치는 이 여러분들이 다른 미디어에서 만나기 어려운 유기동물의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동물은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고 뉴스로도 볼 수 있고 특히나 애니메이션 영화로 보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직접 유기동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까, 어떠한 감정이 들까를 우리는 감독님께서 만드신 기리의 뭉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유기동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화를 읽는 게 좀 더 재밌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교재에도 3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뭉치와 친구들의 미래를 상상하는 활동입니다. 기리의 뭉치 이야기는 아까 어떻게 끝났죠? 기쁘게 자유의 땅으로 가서 도착했다로 애니메이션은 끝납니다. 근데 앞으로 이 뭉치와 친구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뭉치와 바미가 싸울 수도 있겠고, 또 뭉치와 바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말썽을 피울 수도 있겠고, 정말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뭉치와 바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상상해 보는 것,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영화를 직접 써보는 게 사실은 더 즐거운 영화 읽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한번 대사를 써보는 거죠. 대사를 써보고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또 토리와 바미의 이야기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뽑은 명장면은 뭉치가 버려지고 나서 자기가 버려졌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든. 그런데 자기처럼 버려진 다른 개를 봄으로써 내가 버려졌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순간이 그 병든 개를 만났을 때예요. 인간 주인이 얘를 버리기 위해서 갖고 놀았던 테니스 공을 확 던지잖아. 그런데 그 공을 다시 물어다가 그걸 갖고 있거든. 그 공을 개울물에다가 이렇게 탁 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 바미가 있는 산속으로 막 달려가죠. 새로운 이야기가 넘어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지점이어서 이 감독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전체적으로는 작은 울타리에서 점점 큰 울타리로 계속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을 지금 가르고 있는 DMZ의 철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너머로 가면 자유로운 땅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과연 그 땅에서 자유로운 자기 삶을 찾을까에 대한 그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교재의 백미는 이 친구들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라는 이게 정말 감독님 입장에서는 너무 멋진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DMZ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를 생각해 봐 주기를 바랬어요. 그 땅에는 전쟁의 흔적인 지뢰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서 발목이 다치기도 하고 그 폭탄이 터져서 동물들이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영화 끝나고 나서 그림이 몇 개 쫙 흐르는 게 있어요. 그 몇 개의 그림 속에 이 친구들의 미래가 어떠할까를 상상할 수 있는 동화책 같은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 미래를 상상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편을 만드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당연히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미래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토리는 커가면서 말썽을 피우진 않을까? 그리고 그 공간에는 남쪽에서 올라온 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온 개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개들을 만나서 니들 어디에서 왔니? 라고 뭉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개들과 과연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많이 또 남아있는 이야기여서 뭉치2도 만들고 싶습니다. 비무장지대 말고도 다른 공간이 많이 있을 텐데 비무장지대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 질문은 우리 영화 만드는 제작진 내에서도 시나리오 개발 때 나온 얘기예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버려야 되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영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이야기를 꾸미기도 해요.
DMZ로 넘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과연 거기에는 어떤 땅일까? 그 문제가 많은 공간인데 그 문제가 많은 공간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가 더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 개코라는 친구, 그 세퍼트라는 친구는 군견 출신이거든요. 당위성,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그 개코를 통해서 만들어준 거죠. 군견으로서 그 친구는 그 지뢰 탐지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군견은 자기 임무가 다하면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 특수견이기 때문에.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입양을 할 수 있게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만 해도 안락사였거든요. 그런데 군견을 키우던 군견병이 얘를 놔줬던 거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얘도 유기견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뭉치 무리에 같이 합류가 됐고 자기가 인간이 없는 땅을 안다고 거기로 가면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었던 거죠. 왜 하필 파수적으로? 이 유기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영화 한 편에 많이 담고 싶었어요. 이 동물과 사람들의 공존에서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로드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도로가 이 땅을 분리시키고 이 생태계를 분절시킴으로써 굉장히 큰 문제가 많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다룰 수 있고 그 로드킬이 일어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길 이름은 또 자유로라고 하는 상징적인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향하는 또 대표적인 길이기도 해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